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무튼 우리 2분의 파이 되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표 유형 123번으로 갈 건데요. 얘네들도 흔하게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인데, 이렇게 원기둥이 있어요. 원기둥이 있는데 몇 시작부터 조진 것 같은 느낌이지? 원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원기둥을 가지고 밑면의 반쯤 길이가 2고요. 높이가 5인 원기둥인데 밑면의 중심을 지나고 밑면과 60도의 각도를 이루는 평면으로 이 원기둥을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작은 것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해가지고 60도의 각도로 이렇게 잘라야 되겠지. 여기가 60도가 되게 이렇게 잘랐대. 그러면 그때 생기는 도형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얘 원기둥을 자른 거니까 이쪽이 이런 식으로 살짝 곡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잘려 나갈 거야. 맞니? 원기둥이 있을 때 원기둥을 가지고 밑면에 중심을 지나게 하면서 60도의 각도로 자른다고 하면은 이런 식의 곡선을 그리는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생겨 먹은 거.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해주세요가 문제입니다. 자, 근데 얘네들 반지름의 길이는 2라 그랬고요. 높이 값은 5라 그랬어.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건 밑면은 원이니까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지? 그 원 중에 반원만 이렇게 그려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좌표 2고요.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2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서 얘네들을 가지고 요만큼의 값을 가지고 왔을 때 얘네들이 60도의 각도로 잘려나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어보면은 여기가 다 모든 면에서 싹 다 60도가 되게 이렇게 잘려나가는 상황인 거야. 맞니?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런 식의 도형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얘네들 y값을 가지고 y값에 대해서 요만큼의 높이값, 여기가 60도니까 루트 3y의 높이값을 가질 거고 이 단면의 넓이는 s는 얘도 어차피 x에 대한 함수겠지. sx는 루트 3y제곱의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 된 녀석이 될 거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얼마? 2분의 루트 3y제곱이라는 녀석이 될 거다. 자, 얘네들 어쨌든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줘야 돼. 근데 이 밑면을 이루는 요 녀석은 뭐야? 원이지.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y제곱이라는 녀석은 4-x제곱이라고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나는 x에 대한 함수 s라는 녀석을 정의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그대로 다시 넣어주면은 단면의 넓이 s는 2분의 루트 3의 4-x제곱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지. 자, 그때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x값이 변할 때에 얘네들의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부피 v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s라는 녀석을 x에 대해서 적분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네들을 계산을 하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분의 루트 3의 4-x제곱 dx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여기서 2분의 루트 3 앞으로 빼고 난 다음에 보니까 4-x제곱은 또 y축 대칭의 함수야. 상수함수 2차 함수니까. 그럼 0부터 2까지로 바꾸고 2배 해주니까 루트 3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0부터 2까지 4-x제곱 dx다. 자, 마저 계산하면요. 루트 3에 4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될 거고요. 얘네들 0부터 2까지. 그러면은 루트 3 곱하기 8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8 된 녀석이니까 3분의 16 루트 3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결국에는 얘네들도 똑같이 단면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단면을 구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아마. 자, 123-1번 한번 더 해봅시다. 123-1번.
하는 애들군요. 괜찮아요. 단면을 어떻게 구할 건가를 고민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단면을 어떻게 구할 건가? 그냥 생소하지 좀 고등학교 수학 배우면서 3차원 도형 나오는 일이 흔하지가 않으니까. 단면이 일단 무슨 모양이야? 지금 니들이 푸는 거? 부채꼴. 그치? 왜 단면이 부채꼴이야?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지, 유찬아? 왜야? 왜? (60도) (30도) (60도) (30도) 요렇게 잘라나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 단면만 보더라도 여기만 보더라도 얘네들 요런 모양의 도형이 생길 거다라는 거야. 그치? 얘네들 뭔데? 이거 부채꼴이잖아. 그치?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더 해봐.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60도의 각도 이렇게 잘라내면 요런 모양의 부채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3파이요.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X축을 그려주고 Y축을 잡아준 상태에서 반지름이 얼마짜리라고? 3짜리래요. 반지름 3짜리니까 이렇게 반지름 3짜리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그려줬을 때 여기에 30도의 각도로 이렇게 생겨먹은 부채꼴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여기서도 이렇게 30도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생겨먹은 부채꼴이 그려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싹 이어지는 이런 형태의 마치 뭐 하는 거? 사과 한 조각 같은 느낌이잖아. 사과 해가지고 사과 싹 잘라가지고 한 조각 만들었을 때 느낌 아니냐 이거지. 그치? 그런 느낌 아니야? 사과 반 툭 치고 난 다음에 사과가 온전한 구의 형태라고 한다면 반 툭 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나오는 그 도형 아니냐 이거지. 그치? 사과보다 더 아름다운 건 이제 사과보다는 오히려 수박이 낫겠다 그러면 수박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미친듯이 쳐먹는 새끼들 있잖아. 가끔 방송 보면은
너무 세게 말했나? 아름답게 쳐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치. 그 느낌이라는 거지. 그 모양의 도형이, 입체 도형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어찌됐건 나한테 관심사는 뭐냐면, 이 단면 SX라는 거야. 얘네들 근데 보니까, 요만큼의 Y 값을 반지름으로 하는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인 부채꼴이라는 거지. 자,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R제곱, R이 뭐야? Y제곱이지, 그치? 그리고 세타가 얼마다? 6분의 파이인 상황인 거잖아. 그니까 정리하면 12분의 파이 Y제곱이라는 거지. 자, 근데 얘네들 Y에 대한 식을 쓰고 싶어. 이 도형이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원이지. 원 중에 반원. 그 와중에 Y제곱이 9-X제곱일 거니까 얘를 쓱 때려 박아주면 단면적 S는 12분의 파이 곱하기 9-X제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치?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나는 여기가 -3, 여기가 3인 요런 원이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부피는 -3부터 3까지 S를 X에 대해서 적분한 녀석이고 그대로 얘네를 때려 박아주니까 12분의 파이에 인테그랄 -3부터 3까지 9-X제곱 적분할 건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있어? -3부터 3까지 9-X제곱 전부 다 Y축 대칭함수니까 0부터 3까지 바꾸고 여기를 6분의 파이로 바꿔줘도 되겠지. 그지? 그럼 6분의 파이가 앞으로 등장할 거고요. 얘네들은 9x-3분의 1x 세제곱이 되면서 0부터 3까지 들어갈 거고 6분의 파이에 27-9가 되면서 얘네들 얼마 된다? 3파이로 정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니, 도저히 아니야 이거? 결국에는 단면 구하고 그 단면들 싹 다 모아놨다라는 거야 결국엔. 이 단면 하나는 뭐야? 대충 피자 모양이겠지. 근데 그 피자 모양의 반지름 길이가 계속 달라진 상황이고 그 피자 모양의 반지름 길이가 계속 달랐을 때 쭉 쌓아가지고 붙여놓은 거야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결국에 이 파트에서는 부피는 단면 적분한 거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된다는 거죠. 부피는 단면 적분한 거다. 자, 290페이지, 291페이지 내용 어렵지가 않아요. 뭐 하는 거니? 1차원 운동할 때 점이 쭉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점의 운동. 즉, 거리가 아니지, 위치는 속도를 미분한 거.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 그리고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적분해서 나오는 게 뭐다? 속도다. 그리고 속도를 다시 적분하면 나오는 게 위치다 라는 기본 개념을 가진 상태에서 여기서 속도의 절대값이 오면요 속력. 근데 2차원 운동을 할 때는 절대값이 크기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러면 2차원은 X 성분이 있을 거고 Y 성분이 있을 거야. VX, VY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벡터가 아니지. V라는 녀석의 크기는 뭐다? 루트 VX제곱 더하기 VY제곱이 V의 크기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녀석들이 속력이 될 거고 얘를 가지고 다시 적분하면 뭐다? 얘가 이동 거리가 된다 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왔었어. 그렇지? 그러면 1차원, 2차원이든 얘네들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2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야? 가속도 적분해가지고 속도 나온다, 속도 적분해가지고 위치 나온다 라는 내용들을 거기다 정리해뒀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2차원 운동으로 가게 되면은 2차원 운동으로 갔을 때는 똑같이 가면 되는데 성분이 두 개니까 이 작업을 두 번 반복해주면 될 거야.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얘에서 생깁니다.
2차원 성분에 대해서 속력이 뭐라 그랬어? 얘네들이라 그랬지, 그치? 그러면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어서 적분을 하려고 봤어. 근데 얘네들을 적분하면 된다는 거지, 그냥. 얘가 속력이니까. 여기서 2차원 운동인일지라도 이동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1차원 적분을 해야 된다. 적분 한 번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여긴 그냥. 오케이? 속력 구하고 적분해 나가는 과정을 할 거다. 290페이지와 291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수체세의 내용 그대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서 여기 넘어가고 292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래서 292페이지로 가면 그 얘기가 바로 등장을 해. 내가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니까 2차원 운동을 했잖아. 얘가 원점을 출발해가지고 이 땅으로 막 움직였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의 변화값은 어차피 x값은 이만큼 변했을 거고 y값은 이만큼 변했을 건데, 그치? 위치의 변화값은 어차피 적분통해서 각각 성분 적분하면은 다 나올 거야. 근데 문제는 뭐라고? 실제로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이동거리는 얼마인지가 궁금하다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구분구작법도 배웠고 곡선을 잘게 쪼개다 보면은 무수히 많이 쪼갰을 때 뭐가 된다고 배웠어? 곡선을 무수히 많이 잘게 쪼개면 얘네들은 직선이 된다고 배웠어. 그럼 얘네들을 잘 쪼개볼게. 요만큼 범위에서 쪼갠다고 하면은 얘네들은 거의 직선처럼 보일 거야, 그치? 원점에서의 순간 속도가 있겠지. 원점에서의 순간 속도가 또 y값도 있을 거야. 그러면 요만큼의 이동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의 루트 씌운 녀석이 될 거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싹 다 모아 놓으면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모아 놓으면 요만큼 쭉 해가지고 요만큼 싹 다 모으니까 실제로 얘가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개념이 그 292페이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녀석들, 아주 작은 이 x와 y의 변화에 대한 요만큼의 길이, vx, vy에 대한 요만큼의 길이들을 싹 다 모아 놓으니까 얘가 이동거리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vx, vy 어떻게 구했는데, vx는 x의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었어, 그렇지? vy는요, y의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었어. 그러니까 이 식이 뭐가 된다? 인테그랄 루트에 dx dt의 완전 제곱 더하기 dy의 dt의 완전 제곱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녀석이 된다. 내가 원하는 범위 A부터 B까지. 오케이? 속력을 가지고 실제로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얘네들을 그대로 1차원 적분을 한 결과물이 얘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범위에서. 그러면 뭐가 나온다? 실제로 얘가 곡선으로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 곡선의 길이가 나오면서 실제 이동 거리가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125번 가볼게, 그러면. x라는 함수가 sin t 마이너스 2 코사인 t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y가 코사인 t 플러스 2 사인 t야.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0부터 파이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했어. x랑 y는 뭔데? 위치 준 거지. 위치를 가지고 얘가 0부터 파이까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알아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미분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코사인 t 플러스 2 사인 t 될 거야. 그치? y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2 코사인 t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얘네들의 속력은 v라는 녀석의 절대값이 요 녀석인데
dx dt의 완전 제곱, dy dt의 완전 제곱 한 거에 루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그대로 싹 집어넣어 주니까 루트, 아이고야,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4 코사인 t 사인 t 그리고 플러스 4 사인 제곱 t에다가 플러스 사인 제곱 t 플러스, 아니지,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4 사인 t 코사인 t 플러스 4 코사인 제곱 t 되겠네. 자, 중간에 플러스 4 사인 t 코사인 t랑 마이너스 4 사인 t 코사인 t 있으니까 얘네를 쓱 지워질 거고, 사인 제곱 따위 코사인 제곱 얼마? 1. 그리고 여기 또 있어. 얼마? 그러니까 루트 5라는 녀석이 뭐가 된다? 속력이 된다. 즉, 이 x와 y의 위치를 이렇게 갖고 가는 애들의 속력은 항상 얼마다? 시간에 관계없이 루트 5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고 싶으니까 루트 5를 그대로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다. 얘가 뭐? 얘가 내가 실제 움직인 이동거리 s. 루트 5t가 될 거고요. 0부터 파이까지고 넣어주면은 루트 5 파이가 되겠죠. 결국에 위치 나와 있으니까 이 위치를 미분해서 각각 x속도, y속도 구하고 그 x속도와 y속도를 통해서 속력 구하고 그 속력을 다시 적분해 나가면 뭐가 된다? 총 이동거리가 된다. 오케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야. 이 개념들이 어려워. 여기 요만큼씩 막 변해가지고 이걸 다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게 어려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미분하고 미분해서 속력 구하고 그 속력 싹 다 적분하면은 이동거리다. 그래서 125-1번 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진짜 하나 남는다. 여기서 보이는 저 건물 정말 완벽한 곳인 것 같아. 애들이 독서실 갔다가 위층으로 빠져가지고 당구치기 좋고 아래층으로 가가지고 노래 부르기 좋고 공부 안 하기 좋은 모든 최적의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아.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니까 얘네들도 계산 시작해 볼게요. x란 녀석이 3t제곱이고요. x란 녀석이 3t제곱, y가 t3제곱이라고 줬고, 그랬을 때 시각 t는 0에서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x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6t, y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3t제곱, 그리고 한 다음에 속력 구해야 되니까 속력이란 녀석은 루트 6t의 제곱 36t 제곱 플러스 얘네들 제곱하는 거 9t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얘네들 정리하면은 9t의 루트 t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나요? 얘네들을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된다. 9t의 루트 t제곱 플러스 4 dt. 자, 얘네들 적분 어떻게 해야 돼? t제곱 플러스 4를 t에 대한 식이니까 딴 거 쓰기 좀 그렇다. p라고 그냥 치워납시다. 그러면 양변 미분하니까 2t dt는 dp 되겠지? 적분 범위는 x는 0부터 2까지니까 x가 0일 때 p는 4, x가 2일 때 p는 8. 그러니까 이 적분식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요만큼 t dt가 2분의 1 dp가 될 거고요. 여기가 요 녀석이 p가 될 거니까 인테그랄 4부터 8까지 2분의 1 dp의 9까지 앞으로 빼버리자. 2분의 9 그리고 한 다음에 루트 p dp 하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9에 루트 p 적분하니까 p의 2분의 1승이야. 그러면 3분의 2 튀어나올 거고 p의 2분의 3승 얘네들을 4부터 8까지. 그럼 2분의 9 곱하기 3분의 2에 8 들어가면은 2루트 2의 3승이야? 2루트 2의 3승은 얼마니? 16루트인가? 맞겠지 뭐. 2의 3승이니까 2의 2분의 9승? 2의 2분의 9승이면 16루트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4 들어가면은 8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렇게 사라지면서 3 곱하기도 아니네? 8로 앞으로 또 빼버리자. 그러면은 24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 되겠죠. 계산 틀렸다. 뭐 틀렸지? 16 루트 2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 이 루트 2의 3승이니까 맞아요? 2분의 9승이 3 곱하기 16이 3 곱하기 16이 24 아 20% 아닌가? 2 루트 2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24. 근데 답이 8 곱하기 2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데? 뭐 잘못했지? t제곱 플러스 4 p로 치환했고 적분이 틀린 것 같진 않은데? p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3승 되는 거 같고 3분의 2 옆으로 떨어지는 거 맞고 적분법이 4부터 8까지 맞고 0일 때 4 2일 때 8 그럼 맞고 8 들어가면 16 루트 2 마이너스 8도 맞는 것 같은데? 뭐 잘못했을까? 아하! 여기 잘못했다. 9가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면 3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3이고요. 여기 3이고요. 여기 또 3이고요. 그러면 여기 그냥 3이라서 지워지겠지. 그러니까 8. 아유, 하여간 이런 거 계산이 제일 어렵다니까.
그럼 됐지. 자, 라스트 개념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x는 ft, y는 gt라고 준 녀석들을 봤을 때 이동거리 s를 가지고 계산할 때 a부터 b까지 루트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을 적분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표현 자체를 앞에서 뭐라고 했던 거야? f't가 아니고 a부터 b까지 루트 dt의 dx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에 다시 dt가 붙은 요런 녀석으로 표현했을 뿐인 거지. 뭐라고 쓰든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시간에 대한 변수, t에 대한 변수가 주어졌을 때의 이동거리를 구한 작업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이동거리를 기반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곡선의 길이가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이동한 거리라고 생각하면은 이 곡선은 얘네들은 시간에 대한 변수가 아니라 그냥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서 이 곡선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도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자, 잘 봐. 결국에 내가 이 문제를 풀 때는 y는 fx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함수의 형태로 함수가 주어진다고 하면 이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될 거니까 이 식을 매개변수를 날려버리면 될 거야. 이 식에서 매개변수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 요 밖에 있는 dt를 루트 안으로 때려 박습니다. 즉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안에 dt, dx, dx의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 한 거에 밖에 있던 dt가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럼 루트 안으로 들어오니까 dt가 이렇게 제곱이 돼서 들어오겠지. 그지? 그럼 적분변수가 사라졌지만 나중에 정리만 다시 해가 적분변수 밖으로 빼가지고 내가 뭐에 대해 적분할지만 정리를 해주면 될 거야. 근데 어찌됐건 나는 양함수 형태를 줬으니까 x에 대한 적분을 바꿔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dt 제곱을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준다고 하면은 여기 dt, dx, dt, dy니까 요렇게 싹 다 날릴 수 있지. 그럼 결국에 이 안에 남는 게 뭐가 남는다는 거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만 남았네. 그치? 근데 나는 y는 fx라는 양함수의 형태로 함수를 줬으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a분의 b까지 dx의 제곱을 밖으로 빼버리는 거야. 또 dx의 제곱만 밖으로 빼니까 루트에서 dx 제곱 뺐으면 dx가 나오겠지? 밖에 dx가 나옵니다. 그러면 dx를 빼냈으니까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dy dx의 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얘는 뭐니? 기울기, 도함수, 그치? 즉 f'x지. 그니까 양함수 형태를 줬을 때 저 곡선의 길이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된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 dx가 되겠지. 자,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은 뭐냐? 지금 여기서 얘를 가지고 a부터 b까지 적분한다는 건 뭐에 대한 적분이야? t에 대한 적분이지, 그치? 즉, 저 a와 b 값은 t에 대한 a와 b 값이라는 거지. 여기가 x로 바뀌면서 얘네들의 값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x에 대한 녀석들로 그거에 해당하는 값으로 바뀌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a부터 b까지가 아니고 알파부터 베타까지라는 x에 해당하는 그때의 아래끝 위끝으로 바뀔 거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얘네들이 이제 복잡해지는 함수를 이렇게 줘놓고 곡선의 길이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잘 안 내니까 y는 fx로 줬을 때는 뭐 한다? 내가 어느 범위부터 어느 범위까지 적분을 할지는 이미 줄 거고 그때 곡선의 길이는 요 딱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게 마지막 개념입니다. 끝.
dx면은 네. x축이고 dt면은 t축으로 보내요. 뒷지면요, t축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x값의 위치, 시간에 따른 y값의 위치라는 거지. 즉, 쟤네들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인 거야. 그럼 AB로 범위를 나눠야 될 때는 저 A가 x축 그 범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시간에 대한 범위죠. 몇 초부터 몇 초까지인 거야. 아, 초로 어. x축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넘어왔을 때는 x에 대한 거니까 내가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알파 베타는 초가 아니에요? 초가 아니고 그때 x값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프 모양도 다 바뀌어요? 그래프 모양은 똑같은 거지. 똑같고 x 그래프 모양은 똑같고 변수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이 운동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시간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위치에 있을 때 시간값이 있을 거고 이 위치에 있을 때 시간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지. 그때의 시간값이 AB인 거고 얘로 넘어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그때 x값은 알파, 그때 x값은 베타의 범위까지 접근을 하는 거고 시간이냐 위치냐의 문제인 거야. 사실 얘네들은 꼭 이렇게가 아니라 x는 gy 라고 나와 있는 형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해. 그때는 뭐가 되겠어? 이거에 해당하는 y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 y 값에 해당하는 걸 접근을 하겠지, 또 그때.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뭐라고? 이 위치에 해당하는 그때 시간 값이라고. 그러니까 함수만 보고는 모르지. 그때 시간이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다방향에서 여러 가지로 사고를 해야 되는 게 시간에 대해서 x, y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그때 만약에 이렇게 준다고 하면 시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고 그냥 y는 fx꼴로 줬다? 시간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x에 대한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매개 변수를 잡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 x, y 두 개가 움직이는 걸 보고 싶은 거고 y는 fx라는 건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애들이라는 거지. 오롯이 y와 x 사이의 관계만 보고 싶은 거야. 매개 변수를 잡아주는 이유는 뭐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을 시간으로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따져주고 운동을 생각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게 개념으로 지금 막 정리를 해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어차피 물리의 개념으로 봐야 돼. 그래서 그냥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구나. 그리고 이동거리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놓으면 문제가 간단해지는 거지. 젠장. 오케이? 얘는 곡선의 길이. 얘는 이동거리. 얘는 곡선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외우고 끝내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특히나 속도가속 파트 들어오면 너희들한테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많고 그걸 알려주고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변화해가는지 보여주고 싶으니까 계속 말이 많아지는데 다 때려치고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얘는 이동거리. 얘는 곡선의 길이.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위치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위치, 속도, 크기 구하면 속력 적분하면 이동거리. 끝! 이게 다야. 이거 말고 없어, 그냥. 이거 말고 없는데 이것저것 다 알려주고 싶고 더 알려주고 싶으니까 내가 말이 많아지는 거라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위치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다시 적분하면 속도, 다시 적분하면 위치, 속도의 절대값이면 크기 구하면 속력 적분하면 이동거리. 끝! 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근데 이동거리가 길이 없는데요? 이동거리가 길이지. 근데 시간에 대한 값이지 이거는. 곡선의 길이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건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나한테 중요해? 아니라는 거야. 그래프 값은 다르게 나와요? 시간에 따라서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시간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이동거리를 구하면 같겠지. 근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곡선의 길이 구하면 또 같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인데 뭘 보고 있냐의 문제라는 거야. 하나만 풀면 끝난다 얘들아. 대표 유형 126번 풀고 126-1번까지 숙제로 해올게요. x는 5 플러스 사인 t
그리고 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t입니다. t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할 필요도 없어. 왜 그러냐면 이거 무슨 함수냐면 이거 원이거든? 왜 그렇게 되는지 보자. 5 넘기고 난 다음에 x-5의 제곱은 sin t지. x-5는 sin t지. 그치? x-5의 제곱은 sin 제곱 t겠네? y-1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 t겠지. 둘이 더하면 1이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곡선의 길이가 얼마야? 반지름 1짜리 원이니까 곡선의 길이 얼마? 2파이 끝. 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 근데 원하는 게 0이 t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계산을 해보자. dx dt 계산하시면요. 미분하니까 코사인 t. 그리고 dy dt 계산하면요. sin t지. 그지? 그러면 얘네들 제곱해서 적분하면은 제곱하고 루트 씌운 다음에 적분하면은 어차피 이거 1이겠지. y 0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 그지? 그럼 얘네들 어차피 1이니까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1 dt 해서 2파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가 뭔지만 얘기를 해줄게. 이거야. x값이 5일 때 x는 5일 때 y는 1한 애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여기에 반지름 1짜리 원을 그렸어. 그러면 t가 의미하는 건 얘가 지금 y-1은 마이너스 코사인 t겠지. 그치? 그러면 동경값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동경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때 x, y 좌표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파이까지 한 바퀴 돌 때의 이동거리가 되는 거지. 걔가 뭐라고? 걔가 0부터 2파이를 날리고 나면은 곡선의 길이가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동거리나 곡선의 길이가 똑같은 건데 뭐를 관점으로 볼 거냐, x값을 관점으로 볼 거냐, 시간을 관점으로 볼 거냐에 따른 차이라고. 자, 126-2번으로 갈게요. y는 8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ln x인데 얘네들은 t의 범위가 하나도 안 나와있지. 관심 없는 거야. 시간에 대해서 내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곡선의 길이가 얼마인지만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 한다고? 아까 뭐라 그랬어? 인테그랄 내가 원하는 범위부터 1부터 2까지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 dx라고 그랬었지. 그러면 y로 줬으니까 y 미분하면은 y 프라임은 8분의 1 x겠네? 4분의 1 x. ln x 미분하면 얼마야? x분의 1이겠지. 자, 얘네들을 제곱하면요. 4분의 1 x 제곱에 플러스 둘이 곱하고 2배 하면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16분의 1. 자, 얘네들이 이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곡선의 길이 L이라고 합시다. 길이니까 1부터 2까지 루트 1 플러스 16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가지고 x에 대해 적분. 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되겠지. 그럼 얘들 완전 제곱식 되겠네? 4분의 1x 플러스 x분의 1 될 거니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4분의 1x 플러스 x분의 1 얘네들 적분. 자, 4분의 1x 적분하면요 8분의 1x 제곱 x분의 1 적분하면은 ln 절대값 x 얘네들 1부터 2까지 2 넣어주면 8분의 1 2의 제곱 플러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0 그러니까 정리하면 8분의 1 2의 제곱 플러스 8분의 7 얘가 곡선의 길이라고. 그냥 곡선의 길이야. 얘는 시간에 대해서 볼 필요 없어. 그냥 얘네들은 xy에 대해서 1부터 2까지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의 길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냥. 근데 얘는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동 거리이기도 한 거고. 근데 시간이 안 줬으니까 시간 나는 관심 없는 상태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게 미적분의 마지막 개념이고요. 지금 얘기했던 오늘 얘기했던 부피 학교 시험에서도 잘 나오고 얘네들 학교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 수능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수능에서 3점짜리 문제로 부피 문제 한 문제씩 가끔 등장하고 곡선의 길이 같은 경우는 얘네들도 3점짜리로 잘 물어보는데 얘네들은 얼마든지 심화시켜가지고 이 개념 가지고 장난치면서 이 개념 가지고 장난치면서 4점짜리 문제로도 발전이 가능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해두셔야 나중에 편할 거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한 번에 완벽하게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 나중에 또 반복하고 또 다시 할 거고 심화 문제 풀면서 점점 너희들 머릿속에 스스로 개념이 쌓여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개념은 딱 여기서 하고 우리 쌤 B 다음 주부터 풀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어요. 끝! 밑에 있는 유제. 여기 나머지 되죠? 가속도 파트 해야지. 124번.